변혜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요즘에 아마 이 TK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는 36살짜리 차세대 정치 리더가 나경원이든 뭐 주호영이든 4선, 5선 의원들을 압도하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세대 혁명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등등 뭐 많은 메시지를 보고 있을 텐데요. 그 메시지 관련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그래도 보수가 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다른 말은 빼놓고요. 요 부분만 제가 좀 강하게 짚어드릴게요. 보수주의 이념이 아마 이쪽 TK든 뭐 영남권이든 우리가 보수다 뭐 아니면 영남은 원래부터 보수가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겠지만은 보수주의가 뭐야 그러면은 아마 답변하기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보수주의는 영국에서 있는 이른바 구기독교, 카톨릭을 청교도, 개신교, 지금의 한국 기독교, 그 청교도 신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청교도 신자들이 개척해 나갈 때 필요했던 덕목, 성실,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아메리칸 벌판을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근면 성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토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직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미국 대륙에서 부를 일구려면은 청렴함이 당연히 기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즉 보수주의는 지금 그 교회 요즘 뭐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개신교 교회에서 얘기하는 정직, 성실, 근면, 청렴 이게 기본이 되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바로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한 20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싸움 나면은 그거 끝장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떼죽음 당한 경우가 허다해요. 20명이 살다가 싸움 났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그냥 칼 꺼내고 총 꺼내고 그래가지고 한 부락의 마을이 20, 30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공동체. 근데 이 인간에서의 이 공동체 개념은 뭐죠? 가족이죠, 가족. 가족에서의 이른바 효.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충.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수주의 이념의 기초예요. 정직, 성실, 근면, 효, 충. 어렵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유치원 때 너 정직해야 돼, 너 성실해야 돼, 너 부모님께 잘해야 돼, 너 국가에 충성해야 돼. 이게 보수예요. 쉽죠? 자, 그러면은 차세대고 구세대고 뭐고 보수주의의 정치 리더라면은 이 가치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되는데 그 가치에서의 핵심 문제가 저는 현재 정치적 사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 여기 경주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총선 때 이겼나요? 그 김석기 씨가 이겼죠? 그리고 뭐 대개 뭐 구의원, 시의원 다 저 국민의힘이 아마 민주당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어쨌든 최근 9년 동안 대통령을 2명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명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 정당에서 최소한 국회의원 150명에 구의원, 시의원, 온갖 공직자들, 뭐 공기업 사장, 감사 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먹고 삽니다. 국민의힘 이 당 주변에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덕에
수만 명이 먹고 살았던 정당이 이 국민의힘 정당인데 어쨌든 그 두 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논리나 제가 뭐 충욕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무슨 대통령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동체 이론으로 봤을 때 지금 차세대고 뭐고 얘기할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대만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비슷하게 특활비,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약간 남용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수이벤 총통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부총통을 했었던 리슈렌 부총통, 우리 미디어치가 초청했었죠. 리슈렌 부총통이 천수이벤 총통과 함께 일했던 관료들과 함께 100일간 금식 단식을 해서 결국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 공동체의 논리예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TK에서 이번 주에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을 했죠. 다른 데도 아닌 대구에서 연설하는데 차세대 보수 리더라는 이준석이 나는 문재인에게 박근혜, 이명박 씨는 얘기도 안 한 것 같고요.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데 대구 국민의힘 당원들이 박수를 막 갖다 치는, 석방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나는 석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와 여러 가지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당은 정말 환골탈태하고 있구나, 정말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자기 당을 다 함께 정권을 만들고 그 대통령 만든 덕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의원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다음 대선 때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데 걷다 대고 박수를 치는 그 집단에다 대고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짓인지를 국민들이 알아요. 반대로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젊은 후보들이 현장에서 반박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어쨌든 좀 더 따뜻한 세상 만들고 그냥 강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명분 내세워서 정치를 하는데 차기 대권 권력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고 4년 동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우린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집단에게 누가 표를 주겠냐. 대선에서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 설사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석방시키고 우리가 매를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이걸 지금 깡그리 무시해놓고 이준석이 당권을 잡으면은 세대혁명, 혁신개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행위죠. 자, 좌익에서 노무현 개인은 돈을 안 먹었다 해도 노무현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돈 다 먹었습니다. 돈 다 먹었죠. 박근혜 대통령 돈 시원한 안 먹었죠. 근데 한 달에 한 2번 나타나서 옷 좀 갖다 주는 가사 도우미가 실제로 돈 안 먹었어요. 최서원, 최순실도 돈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먹었다고 그러고 있죠. 하여튼 먹었다 칩시다. 왜
한 달에 2번 나타나는 가사 도우미가 돈을 먹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 돼가지고 경제공동체 공범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 기준 따지면은 노무현 부인이 돈을 먹었고 노무현 아들이 돈을 먹었는데 왜 노무현은 지금 국민적 영웅이 돼 있죠? 좌익들이 지금 아마 지난달 5월 20일인가 노무현 뭐 추모 기념을 해가지고 와장창 몰려갔는데 노무현 장지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 따져 묻는 도 있지만은 우리가 못 따져 묻는 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저 민주당은 선거 불리하다고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김대중 갖다 내버리고 노무현 갖다 내버리고 그런 짓을 안 하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제가 대만사례 얘기했듯이 정당 정치의 기본인 겁니다. 정당 정치에. 어떠한 실정이 벌어졌다. 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정당 전체가 책임진다는 게 공동체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하는 거는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부터 우리끼리 해먹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세대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되는 순간부터 점점 더 무너져 내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무슨 뭐 경험이 없고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원칙적인 보수 이념, 함께 책임진다는 보수 이념, 정당 공동체 이념을 내버리고 우리끼리 해먹겠다고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감옥에 방치하겠다. 이런 야비한 배신의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치 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이 경주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드디어 이제 한 4년 정도 이 끌어온 이 탄핵 문제가 그리고 박 대통령 석방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사단이 난 문제가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는 많이 잘 보여요. 일단 4년 지나다 보니까 저기 우리 뒤에 지금 우종찬 기자님이 쓴 탄핵 백서와 제가 쓴 태블릿 사유성명가 있는데 4년이 지나다 보니까 태블릿이 어떻게 조작됐고 최순실이 쓰지 않은 거를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밝혀내가지고 책으로 나왔고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우종찬 기자가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누명을 덮어씌웠는지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다 연구조사가 맞춰진 겁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 경주에서 아까 버스 같이 오신 자유우파 연합인가 그 태극기 운동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우리랑 같이 아마 광화문에서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 무효 쳤을 텐데 그때는 이런 책들이 안 나왔을 때요. 연구가 안 되니까 그냥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마치 6.25 때 김일성이 남집하듯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조사할 시간도 없었는데 4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책 2권만 보면은 태블릿 조작과 탄핵의 사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일반 국민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차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박 대통령을 내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살겠다 하면서 선을 확 그어주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과연 보수가 집권은커녕 유지나 되겠냐. 원래 좌익들이 어머니 아버지 팔아넘기고 가족끼리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좌익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보수가 지금 이런 짓 하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건 아니라고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4년 동안 제가 이 태블릿 PC 진실 밝히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주니까 장외에 있는 보수 세력,
국민의힘 내에 있는 세력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탄핵 문제를 바로 풀지 않으면은 점점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밑에 가면 갈수록 더 잘못 끼워지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님.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운동을 했던 전광훈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탄핵무효의 필요성을 점점 깨닫기 시작해서 국민혁명당 창당 강령 제8호에 탄핵무효를 반드시 관철시킨다. 이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무효 운동 같이 했다가 의사협회 회장으로 빠졌던 최대집 회장이 지금 복귀해서 이 민생 전국 조직을 만드는데 최대집 회장이 페이스북 글 쓸 때마다 항상 문제는 탄핵이다. 탄핵을 풀지 않고는 도저히 보수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나하나지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이미 끝났는데 대법원 판결 다 끝났고 20년형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결정 났는데 탄핵을 엎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 많이 하는 거 아시는데요. 첫 번째, 태블릿 PC 조작 문제는 이거는 검찰이고 법원이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그냥 확 잡는 사안입니다. 제 사건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제 사건이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까지 안 갑니다, 이거. 그냥 그 전에 과학적 증거로 딱 잡혀버리면은 대체 왜 태블릿 PC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최순실 게 아닌데 최순실 걸로 이렇게 조작했는지 이게 다 드러나요. 이거는 법원이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디어워치에서 아마 6월달 안에 새로운 조작 증거들을 한 대여섯 개를 지금 확보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게임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갖다 댔을 때 반박 못할 과학적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서 야 태블릿 PC 저걸 왜 저렇게 조작했을까? 그것도 단순히 JTBC라는 언론사가 아니라 검찰까지 법원까지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끼어들어서 저걸 최순실 거로 조작까지 했다? 저 박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움직였길래 검찰과 법원까지 움직였을까? 국민들이 깨칠 수밖에 없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걸로 하나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은 탄핵 관련 과정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태블릿 PC만 다행히 과학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입증이 되는 거지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조작이고 다 날조예요. 그것 얘기도 우종찬 기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작 증거. 대법원에서 그래요. 새로운 조작 증거만 나오면은 그 누구든 재심 청구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사안들은 너무나 많은 조작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만 잘 추스려서 정리해서 제출하면은 대법부터 헌법재판소 다 다시 재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에 재판을 포기했어요. 이 문재인 어용 판사들 재판 끝까지 가봐야 20년, 30년 나올 게 뻔해서 아예 재판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명분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 PC 조작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공식적으로 재심을 들어갔을 때 왜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냐? 그런 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탄핵 문제가요, 4년 동안 덮여져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이 올바라서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말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때 딱 한 번, 총선 직전에 한 번 딱 2번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많은 이 탄핵 재판에서의 조작과 거짓대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종찬 기자가 짚어놓은 것 같고 아마 박 대통령이 편지라도 내가 재판에서 보니까 나는 K재단 미르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재판부는 아무 증거 없이 내가 지시했다고 거짓말했냐? 얼마든지 감옥에서 이런 편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참고로 저는 태블릿 PC가 최소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제가 감옥에서도 제가 편지를 막 공개 편지 써서 왜 이거 내 주장이 맞는데 이거 왜 검사가 이걸 왜 무시하냐, 왜 이걸 은폐하냐, 끊임없이 저는 공개 편지를 써왔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끝났구나, 포기했구나.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계속 있어라, 우린 해먹겠다, 이런 폐륜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8.15 때 나올 가능성 90% 넘어갑니다. 나와서 나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다 거짓 날조 조작이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그리고 그게 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인 저나 우종찬 기자가 책으로 입증을 해냈는데, 박 대통령 재판 다 조작된 걸로 제3자가 입증을 해줬는데, 그렇게 치고 나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현재 박 대통령이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동의하는 국민의 약 55%, 이제 55%예요. 예전에는 35%였는데 지금 박 대통령 석방 지지 여론이 55%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움직여도 55% 너무 많다? 그럼 탄핵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35%. 아니, 그런 국민들만 움직여도 대한민국 발칵 뒤집힙니다. 탄핵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아꼈기 때문이고, 그 말을 아낀 덕택으로 박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지금 거의 천근만근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거의 핵폭탄 같은 말이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가 밝혀낸 조작 근거는 다 확정돼 있고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를 끝났다고 착각을 하고 끝났다고 믿고 싶은 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스케줄상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 재판부는 도망갑니다. 태블릿 PC 재판이 안 열려요. 재판 한번 열 때마다 조작 증거를 자꾸 갖다 대니까 증인도 못 나오고 검사도 안 나오고 재판부는 이번에 또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2달 반을. 실사용자 김한수가 도망가 버리니까 아예 재판을 안 해버리는데, 재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재판을 8월 17일로 잡아놨는데 8월 17일 안에 태블릿 PC 조작을 깔끔하게 해결할 겁니다. 우린 재판 선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작 데이터 잡아가지고 발표하면 끝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탄핵 무효 좀 덮고 가려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돌아오는 전광훈 목사 등등의 태극기 세력이
이제 다시 보수 운동을 주도할 거며 당연히 미디어치는 참여하겠죠. 다시 한번 제2의 탄핵무효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요. 박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석방되는 이유는 문재인이가 마음씨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석방되는 게 아니고 이 문재인과 이 조중동, 국민의힘,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들의 원래 탄핵 목표인 내각제 개헌을 들어가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석방을 시킬 겁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미디어치 TV를 보십시오. 이거 내각제 개헌 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6월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8월 15일 날 아마 박 대통령을 석방시킬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것들이 왜 저렇게 조작 날조까지 하면서 탄핵을 했을까? 아, 내각제로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 개파 보스끼리 나눠 먹으려고 탄핵을 했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깨닫게 될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석방이 되면은 그 진실이 이제 폭발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4년 동안 파묻어놨던 진실이 탄핵이 조작됐다? 플러스 알파로 저것들이 내각제로 국가를 끝장내고 내각제로 저것들이 해먹으려고 결국 탄핵을 했구나. 이게 8월 달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탄핵 세력이자 내각제로 국가를 헤쳐먹을 세력 대 탄핵 반대 세력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세력. 요 싸움 구도 아닙니까? 요 싸움 구도잖아요. 지금 무슨 문재인이 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고 문재인은 n분의 1밖에 안 돼요. 탄핵으로 국가를 내각제로 해먹겠다는 세력과 탄핵을 막고 국가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세력의 1대1 전면전 구도가 벌어지고 그게 바로 4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탄핵 무효 전쟁의 2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길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주 쉽게 이길 겁니다. 예. 무기가 있고 일단 책 두 권의 무기가 있고 우린 1차전 때 한번 지면서 왜 졌는지 우리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농축돼 있어서 아주 가볍게 별로 어렵지 않게 제가 볼 때는 이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탄핵되기 전보다 더 큰 지도자로서 아마 법적 복귀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법적 지도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뭐 법이 다 무너져 나갔는데 이 탄핵 무효 2차전 전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급의 가장 큰 거대한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아마 저것도 무슨 뇌피셜 할 거예요. 아마 못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보세요. 다음 주부터 하루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줄대로 아마 일들 진행될 때 그때마다 이 경주 분들은 미디어치 시사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스케줄 그대로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스케줄상으로 연말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리오 라이브 락TV